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어제 지방선거 결과 참 불만족스럽습니다. 민심을 비춰와서 야당이 얻은 성적 너무나 한심무인지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대선 이후 멘붕에 빠져 있었던 이 땅에 깨어있는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는 선거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진보 진영이 무려 13군데나 이긴 교육감 선거 결과가 진짜 민심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정당 공천의 선거에서는 진보개혁 진영이 이 같은 성적을 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박근혜의 눈물이 통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눈물이 노년층 유권자들로 하여금 묻지마 1번을 찍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교육감 선거도 정당 공천이어서 기호를 부여했으면 저렇게 보수들이 전멸하진 않았을 겁니다. 노령층들이 박근혜를 바라보는 그 심리구조, 불쌍한 박근혜, 힘없는 박근혜, 우리가 지켜줘야 될 박근혜라는 그 잘못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엄연한 현실이었고, 박근혜의 눈물이 통한 선거였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새누리당의 전략이 돋보인 선거였습니다. 도덕성 여부를 떠나서 선거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새누리당 돋보였습니다. 막판 여론조사, 공개되지 않은 여론조사 보면은 새누리당 그야말로 영남에서도 대구, 부산을 내줘야 될 위기로 몰렸습니다. 막판에 몰린 새누리당 1인 시위라는 신의 한 수를 통해서 박근혜 눈물을 재생산해냈습니다. 욕은 먹었지만은 노령층으로부터 박근혜를 지켜야 한다는 정서를 불러일으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신문 광고에 후보자 얼굴 대신에 박근혜 눈물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불쌍한 박근혜를 지켜야 한다는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크게 망하기 직전 박근혜 눈물 마케팅으로 기사에 생한 겁니다. 그에 반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 전략은 거의 정몽준 수준이었습니다. 정당이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존재감 제로였습니다. 광역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나마 9군데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의 힘이라기보다는 그 후보자 개인기에 의존한 승리였을 뿐입니다. 박원순 파워가 돋보였던 서울을 제외하면 기초단체장 거의 전 지역에서 전멸 가까이 패배한 것도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얼마나 존재감 제로인 정당인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김한길과 안철수가 광주에 신경 팔지 않고 경기도에서만 전력 질주했어도 최소한 경기도는 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선거 결과가 그러나 새누리당에게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집권 여당이란 뭡니까? 대통령에게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이기도 하고 때로는 대통령을 견제함으로써 민심을 거역하려는, 민심에 역류하려는 그런 권력자를 견제하고 그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대패 위기에서 박근혜 눈물 마케팅으로 기사에 희생한 이상 새누리당의 박근혜 의존도는 훨씬 더 심화됐습니다. 어제까지 홍위병 정당이었다면 이제 내일부터는 내시 정당으로 가야 될 길이 남았을 뿐입니다. 그나마 새누리가 건진 건 남경필 원희룡입니다.
정몽주는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몇 번의 검증을 거쳐서 수준이로 판명난 김문수인데, 그리고 음모론적인 냄새가 물씬 풍기는 총재비 김무성에 불과했던 새누리당 차기 주자군의 이경필이와 원담한 담안이가 가시했습니다. 그나마 김문수인데나 총재비 김무성이보다는 낫다는 평가 들을 만합니다. 물론 박근혜가 결단을 내려서 김문성이 총리로 낙점되면 또 달라질 수도 있지만, 이 반골기질 농후한 김무성이나 김문수를 박근혜가 용납할지 변수입니다. 아마도 새누리당에는 끊임없이 외부 인사 영입론이 휘몰아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남경필이나 원희룡이가 있다손 치더라도 너무 약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안철수 시대가 가고 박원순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희비가 가장 엇갈린 사람은 바로 안철수와 박원순입니다. 박원순은 안철수의 양보에 의해서 서울시장이 됐지만 그 이후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 심지어 보수계층으로부터까지 일 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기대해서 실망으로 갔다면 박원순은 능력을 입증하고 그것을 기대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안철수와 정반대의 길을 걸은 겁니다. 안철수가 광주에 매몰돼 윤장현이 살리려고 동분서주하는 동안 박원순은 재벌과 보수 세력 전체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합리적 보수의 지지를 얻어낸 것도 박원순에게는 큰 성과입니다. 그런 만큼 야권의 차기주자 2강 1중 그 구성 성분 달라졌습니다. 과거 문재인, 안철수 2강에 박원순 1중이었다면 이제는 문재인, 박원순 2강에 안철수 1중의 구도로 바뀐 겁니다. 박원순 주목해야 합니다. 박원순이야 2018년까지 임기 채우겠다는 생각이겠지만 안철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삽질하고 문재인이 큰 임팩트 보여주지 못한다면 박원순 대망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박근혜 파워가 언제까지 갈까 하는 점일 겁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박근혜 파워를 근본적으로 깨기 위해서는 약하디 약한, 그리고 불쌍한 박근혜란 노년층의 선입견을 깨야 합니다. 박근혜의 삽질이 그런 선입견을 앞으로 깨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노령층의 반대편에 서 있는 젊은 층의 투표율을 올리는 것이 관건이고 처방이긴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박근혜 약발은 날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번 6.4 지방선거 이후 불과 2달 뒤면 730 재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최대 16군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재보선을 지나보면은 박근혜의 파워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피부로 느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 바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깨어있는 시민들이 SNS로 그리고 카톡으로 밴드로 조직되고 있는 이 힘이 언젠가는 대한민국을 진짜로 개조시킬 겁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하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 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게시판에도 그 노령층들 맨날 종편만 틀어놓고 보고 있다는 그런 글들도 있는데요. 그럴수록 국민TV와 같은 대한매체들을 키워야 합니다. 국민TV 마음에 안 들어 생각하시는 분들은 뉴스타파를 후원하십시오. 뉴스타파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를 후원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진보적인 매체들이 더 커지고 더 힘을 얻을 때 세상 바뀌는 겁니다. 박근혜가 집권해 있는 동안 지상파의 저 딸랑이 지상파들, 저 4시 방송들 바뀌겠습니까? 조금은 바뀔 수가 있겠죠. 구성원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국민TV와 같은 대한매체들이 더 힘을 얻어야만이 이 세상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선거 때 미처 형편이 어려워서 가입하지 못하셨던 분들 가입해 주시기, 날래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입 방법 간단합니다. 국민TV 홈페이지 kukmin.tv 국민.tv로 들어오셔서 맨 위쪽에 있는 조합원 가입 신청 클릭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미디어 입동조합 사무국 02-3144-7737 02-3144-0933으로 전화하시면 직접 친절하게 가입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매달 11,000원 사용료 CMS 계좌이체 신청으로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8,0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10,000명 넘어야 합니다. 조합원 25,000명, 6,000명 되는 동안 최소한 20,000명은 CMS 계좌 신청해 주셔야 저희들이 더 힘을 받고 더 좋은 방송, 더 질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칼럼은 한겨레신문 정석구 논설실장이었는데 어제 또 편집인으로 올라가셨네요. 정석구 편집인의 세월호 참사와 선거의 여왕입니다. 이번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선거였다.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눈물을 앞세움으로써 선거판을 박근혜 지키기냐 버리기냐로 바꿔놓았다. 국민은 새누리당의 정책이나 후보가 아니라 박 대통령을 보고 표를 찍은 셈이 됐다. 결과는 의외였다. 세월호 참사로 국민적 분노가 들끓는 상황에서도 여당이 참패를 면한 것은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견고함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 참사 여파 속에서도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는 박 대통령의 위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선거였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 전반에까지 지지를 보냈다고 판단하기는 이런 시점입니다. 국민들은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개인과 그리고 박근혜 정부를 분리해서 대응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개인에 대한 지지는 계속 보내주지만 잘못된 국정기조를 개혁할 기회를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댓글대차 대통령이 부정당선녀 대통령이 명심해야 될 대목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모두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황골탈퇴하겠다고 입으로는 다짐합니다. 하지만 빈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민심을 귀담아 듣겠다고 하지만 국정기조의 본질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끝은 늘 불행한 사태로 귀결되곤 했습니다. 경고하는 겁니다.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뒤끝은 불행한 사태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 불행의 정점에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가 있습니다. 자기 부하의 손에 의해서 탕탕탕 총에 맞아 죽은 박정희가 있는 겁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잘못된 국정기조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의 퇴행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이 많이 제기돼 왔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국정기조를 고집하면서 국민적 반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얼마나 달라질까?
당장은 몇몇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분위기 쇄신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지방선거라서 승패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애써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갈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국민의 지지 없는 국정은 표류하기 마련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박근혜 대통령이 진정으로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대대적인 인적 쇄신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편협한 수첩 인사를 지양하고 인물군을 넓혀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재를 물색해야 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에게 충성할 인물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할 사람을 원합니다. 또다시 군인이나 관료, 영남 등 특정 지역 출신만을 등용한다면 이것은 다수 국민과 대결관계를 지속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자는 거냐? 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갈등과 분열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이 퇴행시킨 민주주의의 기본과 원칙도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으로 그 불행한 뒤끝을 맞이하기 싫다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히 국기를 물랑케 한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합니다. 솔직하게 사과하고 진솔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정원을 대대적으로 개혁하겠다. 다시는 군이 사이버 사령부라는 미명하에 정치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행정안전부 행정조직을 동원한 관건성 가지 않겠다라고 맹시하고 거기에 걸맞는 계획을 단행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노년층의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길이 남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등 계속해서 이 문제를 뭉개고 가려 해서는 임기 내내 대통령 퇴진 요구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른다고 그것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얼마나 개혁할 수 있었을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의 정부 대응을 보면 절차와 내용 모두 국민의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청와대 밀실에서 몇몇이 급조한 듯한 안전관련 조직 개편은 이 정부가 아직도 얼마나 오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아마추어적인지 스스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임기응변적인 대처로는 앞으로도 대행참사 막을 수 없습니다. 살려도 될 국민의 목숨을 계속 죽음으로 몰아넣을 겁니다. 오늘 분당선에 애자가 폭발해가지고 지하철이 중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코레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 지랄하고 있지만은 그 코레일, 최연의 코레일 언제 어느 때 대행사고 날지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인적쇄신 철저하게 하고 나를 죽인다는 마음가짐으로 그야말로 분골쇄신하지 않으면 불행한 결말이 다가올 겁니다. 정석구 한겨레신문 편집원의 마지막 대목 읽어보죠. 사실 이런 지적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경고는 임기 초반부터 꾸준히 제기됐다. 그럼에도 겉으로 드러난 높은 지지율에 취해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러는 사이 우리 사회 곳곳은 병들어 썩어갔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 그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는 그동안 박 대통령이 의존했던 김기춘류의 공안적 정국 운용이 한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의 이면에 숨어있는 이런 의미를 제대로 읽어내길 바란다. 그러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의 선전은 한갓 물거품에 지나지 않게 될 수도 있다. 한갓 물거품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이 나라의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충고드립니다.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요.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혀. 이 새싹에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예, 사실 이번 선거의 민심은 진보 교육감의 압승에 숨어 있습니다. 그 민심을 가린 것은 박근혜의 눈물이었죠. 박근혜가 진심으로 봐야 될 것은 왜 진보 교육감들이 압승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새겨야 할 겁니다. 늘 이런 디테일 속에 중요한 것이 숨어있는 법입니다. 어제 치러진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대거 탄생한 점이 단연 눈에 띈다. 사이 밤 12시 기준 개표 결과를 보면 서울, 경기와 부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중 광주와 전남, 전북, 강원 지역은 현재의 교육감이 재출마했지만 부산과 인천, 충북, 제주 등은 기존의 보수교육감에게 도전한 후보들이다. 보수교육감 대신 진보교육감을 원한다는 국민들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도 영호남 가릴 것 없이 골고루 나타났으니 바야흐로 진보교육감의 시대가 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경향신문이 이 사설을 썼던 시점은 어젯밤 12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실제 전국 17개 시도 중 무려 13군데에서 진보교육감이 승리를 했습니다. 진보교육감들의 압승 원인은 몇 가지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로 꽃다운 학생들이 희생된 것을 지켜본 분노하는 엄마들, 이른바 앵그리맘, 이들이 정부와 교육당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진보교육감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수 성향의 후보들이 복수 출마해 표가 분산된 반면 진보 성향의 후보들은 사전에 단일화 과정을 거쳐 출마함으로써 표의 집중을 이룬 요인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교육 외적인 요인만으로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고 해석한다면 그것은 단견이고 오산입니다. 4년 전 6개 시도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됐을 때 보수 진영에서 뭐라 했습니까? 교육감도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잘못한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의 기호에 따라 출투표하는 바람에 생긴 우연한 결과라고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기호를 바꿔서 표기하는 교호, 상호 교차 투표제를 도입하게 된 것도 그런 새누리당의 지적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런 과정을 거쳐 나온 결과인 만큼 표의 의미를 보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교육감에게 표를 몰아주는 것은 한마디로 현행 교육제도나 교육당국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지금과 같은 교육 풍토를 교육 수요자들이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 같은 무언의 외침이 집단적,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 게 이번 선거 결과라면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재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성찰이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무한 경쟁 체제를 전면 재검토해 일대 혁신에 나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보교육감이 대거 승리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권 이후에 일관됐던 신자유주의적인 교육정책, 즉 적자 생존의 교육정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것이 결국은 이 사회에 가진 1%만을 위한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싹은 교육감 선거에서 이미 시작된 겁니다. 교육감은 흔히 교육소통령이라고 불립니다. 학교 교육을 좌우하는 크고 작은 권한이 교육감 1인에게 사실상 집중되어 있어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의 뜨거운 감자인 특목고, 자사고, 그리고 고교 평준화 같은 문제가 모두 교육감 소관 사항입니다. 전국의 진보 교육감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다면 교육체제의 모순이 아무리 뿌리 깊다 해도 획파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성적과 입시에만 매달리는 교육에서 창의력과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는 쪽으로 일대 정책 전환을 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번 선거 과정에서 진보교육감들의 교육 철학과 이념, 정책 구상들이 낱낱이 공개되고 심도 있게 검증됐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책 대결이 실종된 자리에는 철진한 색깔론과 아니면 말고식의 네거티브 공방이 난무했다. 선거 본질과는 거리가 있는 자녀 변수가 선거판을 뒤흔들기도 했다. 교육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이들 보기에도 부끄러울 정도의 이전 투구 양상을 보인 셈이다. 당락에 상관없이 함께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김영희 사설은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고성득이 얘기입니다. 예. 오히려 잘 놓은 아들, 잘 놓은 딸 덕분에 오히려 이미지 올라간 분들도 많이 계시죠. 여하튼 진보든 보수든 간에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교육감이라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교육은 거의 빈사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거의 사망 직전에 있습니다. 학교교육은 사교육에 밀리고 일반고는 특목고 자사고의 그늘에 가려서 설넘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된 조희연 당선자가 일반고 정성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저는 많은 학부모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울렸다고 봅니다. 오죽 특목고 자사고 이외에는 학교 취급을 안 하는, 그래서 일반고등학교가 슬럼해가는 이런 교육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인지도가 낮고 초반 지지율 5%에 불과했던 조희연 후보가 당선됐겠습니까? 선거 과정에서 보수 또는 진보라는 이념을 표명했다고 해서 아이들 교육에 진영 논리 주입하는 등 이념 편향성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럴 리도 없습니다. 솔직히 보수들이나 보수 교육감들 그런 걱정됩니다만은 진보 교육감들은 그야말로 상식과 합리를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개인의 교육 철학은 각기 다를 수 있지만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가치 인식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쓰러진 공교육을 이렇게 세우고 학교를 정상화하는 일은 이 시대 교육감들에게 주어진 지상과제입니다. 교육감 당선자들은 출근 첫날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기 바란다는 경향신문의 사설, 진보 교육감 압승이 의미하는 것, 저는 이것이야말로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진짜 민심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눈물에 가려지긴 했습니다만은 진보 교육감들이 거의 싹쓸이 가까운 수준의 승리를 함으로써 이런 식으로 이 사회가 더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경종을 정치권에 울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새누리당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민심의 흐름을 외면해서는 여러분들도 도태되고 말 겁니다. 조합원을 위한 만남의 공간, 국민 카페를 아시나요? 질 좋은 원두로 만든 커피, 그리고 다채로운 음료는 기본이고요. 각종 공개 방송, 우리 사회의 건강한 지식인이 펼치는 따뜻한 특강이 펼쳐지고요. 특히 이 안보는 하나의 술이자 학이다, 즉 과학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차주민, 김민기의 DD쇼가 열리고요. 자유롭고 내가 한 시민으로서 내가 어떤 말이든 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매일 밤 9시에는 뉴스K 단체 관람도 있습니다. 섣부른 희생양 만들기로는 온 사회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미디어 협동조합이 세운 카페, 국민 카페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네. 게시판에서 훈녀 아줌마님이 6월 3일날 정지하셨다고 써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자, 이번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한겨레신문은 여당에게는 경고를, 야당에게는 분발을 촉구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의 사설, 여당에게 경고, 야당에게 분발 촉구한 육사선거 들어보시죠. 육사 지방선거 결과 민심에 척돌아 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큰 표 차이로 승리했다. 충청권 지역도 대부분 야당이 석권했다. 하지만 경기와 인천 등 상당수 지역의 광역단체장 선거는 마지막까지 치열한 혼전을 벌였고 매우 작은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다. 결국 육사 지방선거는 여야 어느 한쪽이 이기고 졌다고 딱 잘라 말하기 힘들게 됐다. 그만큼 선거 결과가 전하는 메시지는 매우 복합적이고 미묘하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야당이 승리한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물론 경기,
인천은 패배했습니다만 서울에서 승리한 의미 결코 작지 않죠. 특히 새누리당의 영원한 텃밭으로 여겨졌던 서울 강남 지역에서 박원순 후보가 처음으로 여당 후보와 거의 대등한 접전을 벌인 의미 매우 큽니다. 여권의 전통적인 앞마당이라 할 부산에서도 새누리당 후보 고전을 맺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민심이 여권에서 상당히 등을 돌렸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새누리당의 선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초대형 악재 속에서도 이런 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책임 정치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비춰봐도 이례적입니다. 야당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하게 조성된 선거 환경을 고려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거둔 성적표는 오히려 기대에 못 미칩니다.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의 독주에 경고와 견제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야당에 대해서도 전폭적인 지지를 끌인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박근혜 선거라는 관점에서 보면 여권으로서는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드리워진 결과다. 여당은 선거 막판 박근혜 구하기를 최대 선거구호로 내걸고 읍소작전을 펼쳤다. 야당의 박근혜 심판론에 맞선 이런 선거구호는 나름대로 효험을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방선거 표심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응징심리와 박 대통령에 대한 동정심이 복잡하게 혼재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야가 각기 이번 지방선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도 자명합니다. 우선 여권은 선거 결과를 겸허한 반성과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 선거 결과에는 박근혜의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실망감이 확연히 묻어납니다. 혹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 기대 이상으로 선방했다는 자만심에 빠져 정부 실정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고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를 대통령부터 달라지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지금 유권자들은 공직사회 계획뿐만이 아니라 집권 세력의 계획, 과거 적폐해소만이 아니라 청와대의 적폐해소, 국가개조에 앞선 대통령 개조를, 국가개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 개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수첩 인사, 나홀로 국정운영, 받아쓰기식 내각운영 등 과연 언제까지 계속할 겁니까? 새누리당 역시 청와대 눈치나 보는 태도에 더는 머물 수 없음을 이번 선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언제까지 박근혜에게 기대는 선거를 할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야당 역시 이번 선거 결과가 던지는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합니다. 선거의 객관적 조건은 역대 어느 선거보다 유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과거 어떤 야당보다도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김한길, 안철수 반성하시오.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부실 덩어리 박근혜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는데도 야당은 번번이 뒷북 대응을 하면서 분노한 민심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김한길은 박근혜의 딸랑이 노릇까지 했습니다. 선거 전략 역시 세월호 심판 정서에 기댄 채 아니하고 수혜적으로 일관했습니다. 여당이 선거 막판에 박근혜 지키기 내버리기 싸움으로 몰아가며 선거의 쟁점을 흐리고 본질을 호도하는데도 뒷짐만 진 채 적극적으로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야당이 정부를 견제하고 심판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합니다. 민심은 미덥지 않은 야당의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책임지십시오. 결국 이번 선거 결과는 여야 모두에게 자성과 분발을 요청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앞으로 계속될 민심의 심판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민심과 호흡을 함께하지 않는 여당 그리고 야당 결국은 도태될 뿐입니다.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이건 첫 단추입니다. 계속 그대로 가면 지옥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정말 후화무치하고 뻔뻔스럽게 이럴 데 없는 인간들입니다. 봄날이라고 해서 봄날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성공하려면 바꿀 사람은 바꿔야 한다는 날카로운 비평, 통쾌한 해설. 여러분은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신 망고세븐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남은 시간 동안은 경향신문의 경제 관련 사설입니다. 전성인 홍대 교수가 쓴 임대소득 과세 완화 안 된다. 6.4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커다란 정치 일정 하나가 막을 내렸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진정한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표퓰리즘이 난무했다.
앞으로 7월에 미니 총선급의 재보선이 기다리고 있어 당분간 이런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마도 그 첫 단추는 부동산 쪽이 될 것 같다. 당장 5일 오전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건설업계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하고 11일에는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이 주택임대소득 과세 완화 방안을 놓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기획재정부는 겉으로는 과세 강화 방안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과세 완화 방안에 협력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아직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봐야 하겠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현미 의원조차 여기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렇지만 임대소득 과세 완화는 잘못된 겁니다. 왜 월급쟁이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가슴털 뽑듯이 꼬박꼬박 세금을 걷어가면서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임대소득은 과세를 아예 안 하거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해줘야 합니까? 왜 국가 재정이 취약해서 국민연금을 많이 내는 월급쟁이들에게는 노인연금을 덜 줘야 한다고 입에 침을 튀기면서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는지 불확실한 자산가들에게 집을 2채, 3채 이상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줘야 합니까? 왜 이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줄 때는 국가재정이 갑자기 튼튼해지고 월급쟁이 돌볼 때에만 국가재정이 취약해져야 합니까? 자산계층이 집을 2채, 3채, 4채, 5채 가진 계층이 주된 정치적 지지층인 새누리당이야 그렇다선 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도대체 누구를 쳐다보고 이따위에 동조를 하는 겁니까? 세금은 국가가 합법적으로 개인의 자산권 일부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에게서 돈을 뺏어가는 행위예요. 따라서 국민은 한편으로는 국가 운영의 필요성을 위해서 국가의 과세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그 과정을 통제하도록 하여서 국가의 과세권이 정의롭고 행평에 맞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방향으로 행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사회의 큰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큰 약속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임대소득 과세 완화는 정의롭지 않다. 국가가 특정 계층에게 세금을 깎아줄 수 있다. 그러나 그 계층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여야 한다. 그런데 집을 3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표상이 될 수 있겠는가? 이들의 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합산해 과세해야 한다. 이들을 특별히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대접하라는 것이다. 임대소득 과세 완화. 집을 2채, 3채, 4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줄여준다는 것은 행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14% 분리과세 방안이 바로 그 예입니다. 이것이 세제 혜택이라는 뜻은 뒤집어 말하면 이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면 일반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행평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세정책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도 않습니다. 정치 이벤트를 앞둔 정치권에 국가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순진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산가 계층을 위하기로 한 정당이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정녕 이 땅에는 월급쟁이를 위한 정당은 없단 말입니까?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